제가 소개드렸을 때 잠깐 안 계셨던 우리 조원현 교수님께서 바이탈링크와 바이탈링크 인터내셔널 How It Started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조원현 교수님은 생명위기 초대 이사장님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대명대학교 동산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걸 강의 부탁을 받고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20분이 좀 좁다 싶어서 생각을 했는데 슬라이드를 줄였는데 다 필요한 슬라이드라서 다 줄이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니까 이거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배경을 좀 남겨놓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사진도 많이 넣고 또 그동안에 그 자료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면서 어떻게 해서 이 생명위기 인터내셔널이 시작이 되는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in the beginning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생명위기도 초기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게 이제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식을 처음 시작한 게 1969년 그리고 내사자 이식으로 시작한 게 1988년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 한 20년 이상을 생체 이식을 하고 내사자 이식이 시작이 됐어도 그렇게 활동적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이 생체 이식도 많아지고 또 그 내사자 이식도 동시에 많아지는 이런 시기가 여기 이제 90년대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식 환자들의 숫자가 대기하는 숫자가 자기들도 수술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식 기증해줄 환자는 없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사자 이식을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이게 허락이 안 되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하고 있었던 게 의학협회나 안 그러면 코리안 트랜스플란트 소사이어티에서 인정을 해준 그런 브레인데스의 그 크라이테리아에 맞춰서 임의로 2000년대까지 이런 수술을 했죠. 그러니까 의사들 자신들은 상당히 내사자 이식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허락이 안 되는데 어쨌든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인정 기준에 맞춰서 수술을 하고 있지만 걱정이 많이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식학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의료인들이 내사를 법적으로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2000년도에 내사가 법적으로 이제 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식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기증자 수도 계속 늘어나기를 그렇게 모든 국민들이 환자들이 가족들이 바라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식하는 그 기다리는 숫자에 비해서 수요가 공급이 모자라니까 계속해서 매매 장기라는 이런 좋지 못한 단어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1990년대 그 초기반을 보면 고속버스 정류소나 그러면 그 기차역에 가면 화장실에 가면 이런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었어요. 간, 신장, 밑에 번호를 적어놓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1999년도에 법을 만들어서 2000년부터 시행을 하게 됐고요. 이스탄불 선언이라는 게 2008년도에 터키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임시에 2009년도에 고전부터 우리가 모임이 있었습니다만 2009년도에 생명위기라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간적인 그 차이를 두고 생명위기가 탄생을 했는데 과연 이 이스탄불 선언이라는 것이 당연히 나오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유행하고 있던 그런 이식 관광, 이식 매매에 의한 관광적 기정 이런 것들을 건절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 보건 의료인들이 모여서 이스탄불 선언을 했는데 이것이 아마 생명위기 발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저희 그 이식학회에 여러 위원회 중에서 이런 그 장기 이식 내사 그 기정 활성화 위원회라는 게 그 안에 한 부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이식 활성화 위원회를 만들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어떤 연구를 할 것이냐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시작했던 것이 당시에 주로 이 이식학회가 외과 의사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내과 의사들 혹은 레버러토리에 일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학회에 같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걸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런 어떤 연구회를 좀 만들어서 내과 선생님들을 좀 흡수시키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organ allocation 연구회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 한 해 지나면서 뜻이 바뀌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장기 기증에 대한 활성화다, 국민의 인식 전환이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생명을 이어주는 이런 하나의 일반적인 학문기구 이외에 이런 걸 하나 두어야 되겠다 생명인기라는 걸 만들기로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눔이라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 교육, 언론교육, 홍보, 그 다음에 입법이나 행정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또 서로 아울러서 도와줄 수 있는 종교인들, 이런 모든 분야의 사람들을 모으고 그 뜻을 하나의 그 생명 나눔으로 이렇게 승화시키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국민들의 어떤 인식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계속해서 모셔가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생명 나눔이라는 조직을 가짐으로 해서 국민들한테는 이식이 늘어나니까 삶의 질도 높아지고 국가적인 경쟁력도 높아지게 되었고 학회로서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학문적인 그런 노력과 그 다음에 임상적인 업적을 전념을 할 수 있게 됐죠. 이거 기정 자기들이 신경 안 쓰고 기증자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명인기가 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2008년 정도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뜻을 모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기증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학회와 이식병원은 이 학구적인 문제에 좀 관심을 두고 1990년대 초부터 있었던 NGO들의 기증 활성화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느끼기에 제일 문제는 뭐였느냐. 이식이 뭔지, 기증이 뭔지, 뇌사자가 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의학적인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 홍보 요원들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이걸 설명을 할 때 정확한 내용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좀 향상시켜주자. 그리고 코노스가 이때 2000년도에 법으로 이제 형성이 됐는데 코노스와 또 장기를 구독하는 호스피탈 베이스의 OPO를 만들기는 했지만 이것들이 좀 더 유기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리고 이제 이런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하면 학문적인 일을 학회에다 맡기고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일, 법률 만드는 일, 행정적인 서포트를 해주는 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는가 해서 생명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인기가 이 모든 과정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회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는 뭐 이런 이상한 기구를 만들어서 학회 안에다 두려고 그러면 사실 저희가 학회에 돈을 받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상당히 그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희들의 뜻은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학문이나 열심히 연구하고 훌륭한 업적을 내고 그 학문을 업적을 내기 위한 밑바탕에 이식하려면 기증자 없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잘 인식을 시키고 그 기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활동이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생명인기 하면서 만들기 전부터 시작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뇌사법은 있었지만 그 기증자 활성화시키고 좀 더 많은 숫자를 전문적으로 장기 구독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장기 구독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게 법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법 개정을 다시 시도를 했는데 마침 우리가 이런 여기 지금 뭐 국회의원들 많고 복지부 장관도 계셨는데 이분들 중에 요새 또 뜨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2010년도 4월 15일에 보건복지부 법안 소위원회에 올라갔다가 마지막 국무회의 의결하는 게 2010년 5월 25일 거의 한 2달 내에 이 모든 것이 다 끝이 났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고 당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생명인기가 주동이 돼서 일을 다 했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저쪽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2층에서
우리가 통과되는 걸 보고 기뻐서 이렇게 사진을 한 컷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법에 보면 여사 추정자를 관리한 기관은 의료기관은 장기구독기관으로 장기구독기관으로 연락하고 그 장은 국립장기식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문적으로 장기구독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한테 가서 장기 기증자로서 잠재대사자를 발굴을 하고 또 구독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장기구독기관을 독립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다가 이제 명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여파로서 코다라는 이런 독립장기구독기구가 설립이 됐고 2014년에는 이런 모든 기증자, 수혜자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또 이걸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코트리가 발족을 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때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는 이 이식센터, 병원이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식의 모든 것을 다 했죠. 그때는 기증자, 또 브레인데스까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다 하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이게 아주 윤리적으로 발전할 수 없겠다. 그래서 저 옆에 의자는 어디 있는 건지 아십니까? 저렇게 다리가 한쪽이 부러진 의자가 있어요. 저 스위스 어딥니까? 그 유엔 기구 있는데 거기에 가면 제네바죠. 거기 가면 저 의자가 광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식 시스템이라는 게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법을 통과시키고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고 하니까 장기를 구독하는 기관도 따로 생기고 또 그거를 알로케이션 장기를 배정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그 수혜자를 대기자를 등록을 받는 그런 알로케이션 기구도 생기고 이식센터도 생기고 이 세 개 기관이 자기의 각각의 임무를 하면서 서로 또 이렇게 협력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코틀이라는 저런 통계 기관을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한 내용들을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좋은 정책들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구까지 다 만들고 이 모든 것이 이제 법 아래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모든 이런 배경에 생명이 있기가 이런 국내에서 우리 한국에서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결과 저까지 왔죠. 그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법의 개정이라든지 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국회 내에서 다각적으로 여러 사람을 모아서 이런 토론회도 하고 심포지엄도 하고 또 외국에서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정부 기관의 보건복지 부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서로 모여서 의논을 해서 가장 윤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좋은 어떤 이식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 생명인께서 주로 많이 관심을 쏟는 게 코디네이터. 그때 당시 2000년도에 그 법이 통과되면서 각 병원에 이제 이식을 전담하는 코디네이터가 생겼는데 이분들한테 대한 교육도 필요했고 또 각 NGO들이 많은 홍보 요구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인들 교육 또 그걸 위한 여러 가지 교재를 개발하고 또 각 종교 단체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협력하는 이런 기구도 만들고 해서 도네이트 라이프 코리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쭉 계속 해오고 이런 그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이 신선한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고 또 이렇게 이식받은 사람들, 수혜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밴드도 만들어가지고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공부도 하고 또 여기는 우리가 보면 이식받은 환자들의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 기구에서 하는 2년마다 하는 올림픽에 우리나라 선수들도 이식받은 사람들을 참가시켜서 우리가 기증했는 장기를 받은 환자들이 저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트랜스플란트 게임을 만들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생각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2016년도에 로터리 클럽 인터내셔널 회의할 때 그 모임을 가지고 공부 활동을 했습니다. 요 밑에 아까 보니까 로터리 그룹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건데요. 스폰서로. 네. 자, 그래서 이 1900년대 초부터 해서 이렇게 쭉 우리가 지금 여사자 이식이 이렇게 쭉 오락내락 하긴 했습니다만
저희 2010년 법 개정하고 2017년 정도까지는 상당히 계속 증가가 됐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기구도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서 스트럭처를 잘 만드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가지 이제 분명해진 것들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런 우리나라는 저렇게 좋아지고 시스템이 아주 규범을 갖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것이 있습니다. 퀘션 마스크를 붙여놨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90년대 말까지 2000년대 초까지 많이 있었던 그런 그 매매 장비들 그거에 대한 숫자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그 시스템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니까 이게 확 떨어졌죠. 근데 이런 시스템을 가지지 못하는 나라들은 2000년 넘어서 이스탄불 선언이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국가들의 체계 지원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 organ trafficking 그래서 장기를 뭐 사고 팔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뭐 이렇게 일부러 가서 돈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유혹을 한다든지 또는 그 사람들이 직접 내 장기를 팔겠어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이런 일들이 자주 있고 그걸 하다 보니까 뭐 나쁜 짓이 많이 생깁니다. 키드래핑도 생기고 무리하게 장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신체 각서, 포기 각서라는 게 있죠. 그런 것도 쓰고 해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우리 생명이 생긴 그 점에서 이스탄불 선언이 되면서 어쨌든 장기 거래는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인신매매하는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런 장기 이식 시스템에 표준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각 나라들은 필요한 장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셀프 서피션시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도나, 특히 리빙 도나에 대한 그 건강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이스탄불 선언을 하였고요. 이게 그 내용입니다만 그러고 나서 2018년도에 리비전을 했습니다. 새로 개정령안이 나왔는데 이거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좀 더 진보된 거죠. 그래서 트레이드, 투어리즘 이런 것들에 대한 오간 커머셜리즘을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파이낸셜 뉴트럴리티 기증자에 대한 파이낸셜 뉴트럴리티 이것에 대한 원칙을 강조를 해놨고 또 그리고 이제 장기 구독에 대한 에틱스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개인 의사들에 대한 책임도 상당히 강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간이식을 우리나라에 해야 되는데 이식할 기증자가 없다, 간이 없다, 내사자가 없다 그러면 중국 가서 하세요. 이런 분들이 내과 의사들, 외과 의사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들에 대한 책임을 굉장히 강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이식, 기증에 대한 일들이 아주 투명성 있게 어디서 어카운터빌리티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서로 국제적인 협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2018년도에 개정판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때 당시에 생명 있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한 건 그겁니다. 이 장기, 거래, 매매 이런 것들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식하는 사람, 기증자, 대리자로 봐서는 본인의 문제지만 이게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고 그 국가의 문제고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 생명 있게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하고 여기 이제 기존에 생명 있게가 하고 있던 이런 모든 활동에다가 국제적으로 이제 장기 거래, 상업적 거래, 이식 관광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여기 이제 좀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탈링크 인터내셔널 이런 생각들이 개념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과거에 우리가 2000년도 전까지는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유럽으로 가가지고 공부를 다 해가지고 왔어요. 이식 공부를. 근데 2000년 들어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이식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 기술이 굉장히 높아지고 성적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한국으로 이식을 배우러 오고
우리나라 선생들이 외국에 가서 가르쳐주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이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시스템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2011년 9월 달에 이게 캐스터를 서울에서 했을 텐데 이런 제목으로 했습니다. Transplantation in Korea and sharing vision between Asian countries.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 이식에 대한 모든 걸 가르쳐 내놓고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가려가는 비전이 이런 것이라 이거를 옆에 있는 나라들한테 같이 나누자는 거죠. 우리는 표준적인 방법으로 아주 윤리적인 방법으로 가려고 하니까 당신네들 딴 데로 가지 말아달라 이런 강력한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한 2년 뒤에 서태평양 WHO 리저널 미팅이 셀 티슈 오르간 컨설턴트 미팅을 서울에 유치하게 되고 이거 다 우리 안규리 선생님 그때 뭐 아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걸 이제 한국에다 유치를 하고 또 이 유치하는 이런 컨설턴트 미팅 바로 다음 날 아시아 국가의 많은 국가의 대표들이 그 참석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이제 두 번째 바이탈링크 인터내셔널 워크숍을 합니다. 이때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네트워킹 각 나라들의 문제점,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를 자기 스스로 각 나라별로 전부 다 이제 문제점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레버라토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병원 시스템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정부의 법원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나라별로 전부 다 현재 상황을 갖다 적습니다. 거기 보면 내셔널 캐패시티는 어느 정도 되느냐, 브레인데스의 법원이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인적 자원은 되느냐, 의사들의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느냐, 검사실 약 공급할 수 있느냐, 면역 억제제는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인슈런스 시스템 돈이 많이 드니까 어떠냐, 그리고 가보면 정부와 의료진들의 정말 의지를 믿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이직 스타디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느꼈는 것이 우리가 이런 상태, 이런 시대에 바이탈링크의 조직을 좀 바꿔야 되겠다. 조직의 리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바이탈링크 코리아 이런 지금 있고 저쪽 편에 보면 인터내셔널 미팅을 우리가 보도를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때 당시에 2025년 2월달 이때가 아마 이식학회 윈터 심포지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2015년 2월달에 가나 인터내셔널 보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이런 내용들을 블루받고 또 각 나라에 2012년부터 쭉 있었던 그런 각 나라의 결과의 발전을 좀 더 우리가 잘 체크해서 앞으로는 다음번 바이탈링크 인터내셔널 할 때는 각 나라의 진행된 상황을 우리가 체크해보자. 이렇게 이제 한 스텝 업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오버시 아웃리치 액티비티에 보면 진짜로 각 나라에 가서 에듀케이셔널 시스템을 각 국가에 가서 하자. 또 거기 가서 이식 수술도 해주고 검사도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나라에 직접 가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액티비티로서는 국내에 이미 와 있는 아마 그때 각 대학에 트레이닝 받으러 와 있는 많은 의사들이 있었는데 외국 의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모아서 교육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투 트랙으로 오버시 액티비티 그 다음에 도메스틱 액티비티를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좀 더 나아가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한국도 지금 사실은 이게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 동시에 이 보건복지부 혹은 이식학회 여기에 좀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TTS 세계 이식학회죠. 캐스트 아시아 이식학회 또 그리고 WHO의 리저널 오피스의 인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최근에 이메일을 받았는데 안규리 선생님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다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1912년, 13년, 14년, 2014년, 15년 그때 당시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이 지금 전부 이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속으로는 엄청 기쁩니다.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머리를 내다보고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들이 하나씩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사진도 보고 그때 당시 자료들을 내가 전부 카피를 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저장을 해놨는데 그걸 쭉 뒤져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때 당시에 다 계획됐던 일이에요. 이 계획이 없었으면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을 거죠. 방글라데시에 처음으로 이제 그 자기 나라에서 인터내셔널 미팅을 하던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그 인터내셔널 보드 하자는 그런 결정이 있어서 첫 번째 일로 제레미 챕프만 선생님을 우리가 인터내셔널 보드로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자기가 흔쾌히 하겠다 그래서 이런 뭐라 그럽니까 임명장도 아니고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2015년 1월 달에는 이거 아마 라파엘에서 했기 싶은데 3차 인터내셔널 미팅을 가지고 그다음에 4차는 ISODP에 참석했는 사람들 각국 대표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인터내셔널 워크숍을 하고 그런 와중에 몽골에는 이런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건지 거기에 대한 요구도 있고 이래서 보건복지부가 직접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당신네들 그 복지부 정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싶다. 당신네 나라들 이 시기 정식으로 좀 이렇게 법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그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편지까지 보냈어요. 이게 전부 바이탈링크에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몽골에도 여러 번 이제 이렇게 자꾸 가면서 그 나라에 가서 수술도 하고 또 그 나라의 정부 관계자들 만나서 매사자 의식을 법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홍콩에서 있었는 세계의식학회에서 인터내셔널 미팅을 다시 5차 하고 그 다음에 몽골에는 여러 번 이렇게 갔는데 이게 아마 수술팀이 갔을 때고 홍보도 하고 하기 위해서 저 보면 세계의식학회 임원들까지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얀마도 자기 나라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자기 국민 토의를 하고 또 수술팀도 이렇게 가서 수술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쭉 해봤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베트남, 캄보디아까지 이제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인기가 국내의 장기 서비스 스피션시를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홍보 문제나 법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학교는 학교대로 열심히 해서 학문적인 업적을 쌓아라. 그러면 생명인기가 이런 여러 가지 부대적인 일들을 하겠다 해서 이 일을 잘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오간 트래피킹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탄불 디클래레이션에서 요구했던 이웃 국가들에 대한 문제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밖에 나가서 몇몇 장기를 갖고 의식을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터내셔널 워커를 우리가 생명있게해서 바이탈링크 인터내셔널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중간에 의식학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왜 그걸 한국에서도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무슨 다른 나라에 가서 하냐고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얼리 아답터예요. 이 WHO에서 면회 장애를 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막 나올 때 그 임시에 빨리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 변화를 이루고 스트럭처를 만들어가지고 국제에서 세계에서 아마 이런 좋은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탈링크 인터내셔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최근에 보니까 캄보디아까지 진출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좀 있으면 라오스든지 뭐 어디 이상한 나라까지 다 갈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웃 나라에서 개판을 치고 있으면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나라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네버 엔딩 스토리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안규리생 늙지 말고 건강하게 와서 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